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지팡이 카드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컵 카드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컵은 물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변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해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 감정, 그런 감정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감정 카드, 관계 카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14장의 컵 카드에는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물이 보여지면 물은 사람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놨구나. 그래서 잔잔하면 감정이 평온하고, 파도가 치고 있으면 감정이 그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에이스. 자, 에이스는 숫자적으로 1이니까 항상 시작과 상조. 뭐의 시작이에요? 감정과 관계의 시작. 자, 그렇다면 연애에서는 굉장히 좋죠. 감정이 시작돼.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림에서도 보시면, 자, 부름에서 나오는 손,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비둘기는 뭔가 되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고, 주위에는 물방울이 요오드라고 해서 신이 주고요. 신이 주면서도 은총까지 뿌려서 시작도 좋지만 은총을 내려주고 있는 그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야. 이런 거를 이제 그림에서 암시를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애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너무나 좋은데,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감정이 시작돼.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관계를 거기에 질문에 녹이기 위해서는, 자, 일은 시작을 하는데 그냥 시작이라 해도 일이 시작이 돼. 근데 그 일이 뭔가 감정과 관련된 일인가? 또는 관계라고 한다면 누가 소개시켜주는 일인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의해서 하는 일,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하게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컵 카드에는 이 감정과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나중에 다른 컵 카드를 이제 리딩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카드. 자, 2번 카드. 자, 2번 카드는 우리가 숫자 2라고 할 때 항상 4가지 키워드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죠. 갈등, 대립, 선택, 조화. 자, 여기서는 뭔가 갈등하거나 선택한다기보다도, 자, 남녀가 서로 컵을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컵에는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을 서로 나누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갈등보다는 조화의 키워드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감정을 교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카드가 결혼 약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언약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언약. 그러니까 결혼이나 약혼은 뭔가 형식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면, 언약이라는 거는 정말로 감정이 소통이 되고 사랑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언약식. 이거는 연애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되는데, 그럼 일에서는 서로 감정이 통하는 사이, 그래서 보통 파트너, 아니면 좀 더 소프트하게 동업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 교류되는 사이, 소통되는 사이.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좀 희한한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얼굴에 독수리 날개에 뱀 2마리가 이렇게 꼬여있죠. 혹시 이 상징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상징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이게 이제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해요. 이제 발음적으로는 에르메스라고도 하고 헤르메스라고도 하고. 혹시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 헤르메스 아시나요? 읽어보셨으면? 보통 헤르메스를 신의 전령
또는 전령의 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어떠한 얘기를 전달해주는 신. 그래서 신의 전령 또는 전령의 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가운데 있어. 즉 신이 맺어주는 사이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사자 따로, 독수리 따로, 뱀 두 마리 따로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헤르메스의 지팡이. 그래서 신이 맺어주는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이인 거고요. 만약 이 카드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냐면 컵을 이렇게 교환한다기보다도 서로 맞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대립의 의미가 있어서 그럴 때는 라이벌의 의미도 있어요. 서로 동등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래서 부정적으로 약간 라이벌의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되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둘 사이에 이렇게 감정이 교류되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연애를 물어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둘이 약혼할 정도의 사이, 결혼할 정도의 사이가 되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은 지금 여성 세 분이 뭔가 춤추고 있는 모습. 그래서 원래 3이라는 숫자가 성공 풍요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파티 또는 만족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지금 파티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명이 모두 컵을 높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브라보 하는 것 같아요. 자, 보통 컵 안에는 물이 담겨있다고 했는데 자, 그림에서 봤을 때 세 명이 춤을 추는데 저기 물을 먹고 이렇게 춤추기 쉽지 않죠. 그럼 이 컵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술이죠. 보통 우리가 물장사 그러면 생수 파는 장수가 아니고 술장사를 그렇게 의지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특히 이 카드는 술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술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술을 먹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보통 사건 사고는 술과 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술을 좋아한다면 술로 인해서 무언가 그 이유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자, 이 카드에서 보면 자, 3이라는 숫자가 성공과 풍요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부정적으로 뭐예요?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성 간의 삼각관계도 그렇지만 동성 간에도 셋이 모이면 2대1로 편먹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밌게 보면 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 흰색은 우리가 되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되겠죠.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자, 붉은색은 보통 우리가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어떤 활력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활력적이냐? 술 많이 먹어서.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보통 노란색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란 장미는 뭐예요? 질투잖아요. 자, 이 사람은 풍요로운데 자, 손에 포도를 들었어요. 자, 포도는 뭐예요? 풍요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사람. 그러니까 즉 여기에 뭐예요? 물주죠. 물주예요. 그런데 본인보다 둘이 더 신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여서 오늘 내가 한턱 낼 거고 밥을 사줬는데 나중에 잘 먹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라고 친구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서 밥 사주기 싫죠. 열받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지금 파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카드에는 조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게 술이 맺을 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 카드는 주인공이 그늘 안에 이제 뭔가 쉬고 있는 듯한 모습. 자, 그런데 구름에서 이렇게 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이스에서도 구름에서 나오는 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손. 그러니까 신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이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이 뭔가를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자, 그런데 주인공은 쳐다도 안 보죠. 그래서 이거를 외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자, 앞에 세 개의 컵은 본인의 컵이에요. 자, 본인의 컵인데 눈동자를 보면 컵을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무관심, 무기력 이런 표현을 써요. 또는 권태기라는 표현도 써요. 자,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권태기가 왔나요? 지났나요? 권태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직 아르신 분들 있어요? 너무 그럼 행복한 거고요. 권태기는 별로 안 좋잖아요. 서로한테 무관심해지거나 뭔가 재미가 없거나.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뭔가 관심이 없어. 이제 딴 생각을 하거나 뭔가 활력이 없어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상담을 할 때 당신은 지금 권태기에 빠졌어요? 무기력해요?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되겠어. 뭔가 조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구름에서 나온 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관심하고 권태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활력을 찾을 수 있어.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신이 주는 선물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또는 누군가 우리 사겨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로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 벗어나는 게 어떻겠어 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친구가 야, 저기 좋은 사업 설명인데 같이 가자 그러면 대부분 다단계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이 카드가 나왔으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단계야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 제안이 굉장히 괜찮은 거니까 그걸로 이 상황을 좀 더 활력 있게 또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봐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카드는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자, 주인공이 있는데 검은색 망토를 굉장히 어두운. 자, 이 얘기 자체는 지금이 되게 어둡고 힘들고 부정적이고 이런 거예요. 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뭔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한 뭐 슬픔이라든지 뭐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컵이 5개가 있는데 3개는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흥건하죠. 그리고 뒤에는 2개의 컵이 서 있어요. 즉 엎질러진 컵, 저 엎질러진 물 때문에 되게 아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후회 카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하는 모습, 그리고 엎질러진 물, 즉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미 깨진 관계예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즉 그 관계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하고 그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근데 주인공은 미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을 버려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이미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굉장히 나쁜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무리 네가 다리를 붙잡고 그래도,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약이 깨졌어. 그랬을 때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건 되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매달려도 그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아니고요. 뒤에는 컵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뭐예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헤어졌어. 거기에 왜 헤어졌지? 이런 가지고 막 다리를 붙잡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아직도 두 명이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반은 여자고 세상에 반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시리에 빠지거나 상처받거나 이러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졌다고 해도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 그 일에 더 충실하면 훨씬 좋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지거나 아니면 미련을 갖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쿨해질 필요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카드. 자, 6번 카드는 그림을 볼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카드 아닌가요? 자, 아이가 두 명인데 조금 큰 아이와 굉장히 어린 아이 이렇게 둘이 나와요. 자, 6번 카드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나 어릴 적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회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회상 카드. 자, 회상이라는 거는 자, 과거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거에 추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보통 회상, 추억할 때 회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떠올릴 때 회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추억은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과거에 대한 걸 떠올린다고 본다면 회상은 굉장히 나 어렸을 때 아니면 내 고향에 있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것들을 떠올릴 때 보통 회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나 어렸을 적에 되게 좋았던 것들. 그래서 별칭이 이게 첫사랑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과거에 첫사랑을 만나나? 뭐 이런 의미? 근데 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첫사랑인 거죠. 왜냐면 첫사랑이 말하자면 되게 설레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어때요? 왼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레고 그 단어가 풋풋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첫사랑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분하고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다시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너무 멋있었는데 만났더니 대머리에 배가 이렇게 현상이 다 깨지죠. 다음부터는 설레지가 않잖아요. 감정은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도 감정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무지한 감정. 감정은 있지만 옛날의 감정하고는 이제 현실적인 감정으로 돌아오는 순간 뭔가 조금은 이렇게 설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지겠죠. 카드가 좀 애매한 카드인데 해석하기가. 애매하다고 보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꼭 첫사랑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과거에 좋았던 걸 떠올려. 즉, 나 왕년에 잘 나갔어요. 내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잘났는데 지금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면 네. 어때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자녀분들에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꼰대 그래요. 왜냐면 과거에 잘 됐지만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과거에 뭔가 매달린다기보다도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카드예요. 근데 미련은 미련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걸 했더니 네. 잘 됐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엄청 올랐어.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면 오를 거야. 왜? 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 중에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옛날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 운전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말도 안 되죠. 옛날에 지금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 타이피스트 저 어렸을 때 주사 막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 주사하면 지금 성공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았던 것들이 지금에도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지금에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어때요? 꼰대 소리 들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런 소리 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아요. 더 풍요로워져요. 암탉이 울지 않으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풍요롭지가 않아서. 저는 항상 여성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이 없어도 결혼하는데 고민 안 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꼭 여성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남성한테도 되게 좋아요. 왜? 여성분들이 경제력이 좋아지면 남성들이 그런 짐을 벗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남성에게 기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되게 커요. 왜? 이게 레벨이 뭔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자기의 꿈을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자꾸 투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성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꼭 경제력이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꼭 두 사람이 다 성공해서 돈을 벌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컵을 주고 있는데 꽃이 들어있어요. 좀 그렇다는 얘기는 감정을 준다라기보다도 이거는 트로피의 개념이 있어요. 트로피. 뭔가 상장을 주고 있는 듯한. 그래서 시험을 본다, 뭐 시합에 나간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오면 뭐예요? 메달을 따거나 뭔가 입선을 하거나 일적으로 뭐예요? 회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나오거나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것들이, 혹은 되게 긍정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베풀고 있는 것도 될 수도 있죠. 그런 뭐 수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과거 지향적이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면 조금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뭐 종이 공예를 하는데 요즘에 뭐 해서 제가 아시는 분도 종이 가지고 불 만들어요. 건담 같은 거, 로봇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전시회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덕후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너무 좋아요. 큰 거는 저만한 것도 있어요. 종이를 이만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백스코에서 전시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시 서울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갖다 줬는데 비를 쫓아 맞았어요.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 카드에 비유하면 그분은 한지 공예를 하는 거죠. 같은 종이라고 해도 좀 앤틱하고 고전적인 쪽. 만약에 의상을 해도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한복이든 약간 앤틱하거나 고전적인. 그리고 요즘에는 키워드가 뉴트로라고 해서 뉴하고 레트로, 그러니까 복고긴 복고인데 지금의 뭔가의 감성을 더해진 새로운 복고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카드는 좀 굉장히 재밌는 카드이긴 한데 이거는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컵 안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상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7개 컵 중에서 가장 저게 나는 마음에 들어 하는 컵을 하나, 상징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카드를 뽑으면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뽑지 않아도 이 카드를 딱 보여주고, 자, 너희 7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요. 성향들이. 그래서 이건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컵은 아까 말했듯이 감정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내가 A라는 친구를 소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뭔가 판단해줘. 이 사람은 뭐 나쁜 표현은 사귈 가치가 있어, 사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했을 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사람 소개시켜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개개인마다 가치의 비중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가치를 두는 거. 자, 첫 번째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니까 외모예요. 그러니까 잘생겼어, 예뻐, 키 커, 날씬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잘생겨야 돼, 키 커야 돼, 날씬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잘생기면 싫어. 난 키 큰 사람 싫어. 나는 너무 말라서 싫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외모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외모를 굉장히 기준으로 봐요. 딱 소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외모가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외모가 별로야. 그러면 어때요? 우선순위가 이제 외모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베일에 쌓인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뭔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예요. 뭐 다른 말로는 종교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같으면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형제 자매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뭔가 정신이 통해, 영적으로 이 사람 되게 차원이 높아,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종교가 다르면 결혼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개종을 하거나 뭔가 종교적인 합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이 들어가 있어요. 뱀은 지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죠. 샤프하거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멍청한 사람 싫어 라거나, 누구는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나는 피곤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 아까 성이라 큰 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성은 뭐냐면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배경.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학자 집안이야. 의사 가문이야. 무슨 이렇게 종교 집안이야. 뭐 기업가 집안이야. 이런 그 사람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보석이에요. 보석을 얘기하는 건 알겠죠? 그 사람의 경제력. 그러니까 너 돈 많아? 돈 없으면 꺼져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계관이에요. 우리가 보통 월계관은 승리, 성공을 상징을 하지만 여기서는 명예, 지위예요. 되게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꺼지고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큰 회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작은 회사 가면 일단 입사했는데 갑자기 명함이 과장이야. 왜냐면 사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상대방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일단은 직책이 높아야 이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직책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은 도마뱀 또는 드래곤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모험심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심이라는 건 뭐냐면 도전정신, 용기를 뜻해요. 또는 배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이 일곱 가지를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배우자 누굴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저는 성격 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격이라는 거는 사람이 딱 이런 성격이라고 고정되어 있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부부 생활도 그렇지만 자녀하고도 성격을 몰라요. 20년을 키웠는데도 몰라. 얘 성격을 정확히 몰라. 이런 거 같기는 한데 어쩔 때 보면 진짜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걸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는 성격 좋은 사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쉽게 사람만을 1, 2년 사귄다고 해서 그 사람 성격 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컵에도 성격이라는 게 없어요. 규정되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그래서 이게 구름이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망상 카드예요. 뜬구름. 그러니까 헛된 꿈이죠.
또는 상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A라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A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의 그 생각은 망상 헛된 꿈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요? 그거는 이루어지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올 때 학부모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할 때 많이 나온 카드가 이 카드하고 절제 카드 이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가 아이한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자꾸 투영을 시켜서 좀 이 카드가 의외로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꼭 자식은 했으면, 그걸 내가 못한 거는 자식은 다 해봤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12시에는 집에 들어오는 게 참 힘들잖아. 제 친구 보니까 4, 5학년 때 걔가 11시 반 이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아이 입장을 보면 얘는 즐거울까? 근데 그걸 안 시키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불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의 소질이든 재질이든 뭐가 적성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시켜보겠다 라고 하는데 조금은 좀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카드는 망상, 헛된 꿈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에요. 자 8번 카드는 자 앞에 이렇게 컵을 8개를 놓고 주인공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앞에 컵이라는 거는 지금 이 주인공이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관계를 다 쌓아놓은 거잖아. 그걸 모두 버리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뭔가를 다 버리고 떠난다. 그래서 그냥 쉽게는 이지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성과물을 놔두고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모든 걸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은둔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그건 아닌 게 뭐냐면 옷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열정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은둔하거나 그러는 성경보다는 산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움을 찾아 떠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연애에서는 헤어짐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5번 카드하고 비교하면 되게 재밌어요. 5번은 깨졌어요. 엎어졌어. 근데 거기 미련을 두고 후회하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근데 8번은 어때요? 쿨하게. 너한테 이만큼의 감정을 다 줬지만 쿨하게 떠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뭔가 기존에 있는 걸 모두 놓고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이게 독특하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월식이라는.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달 카드에서처럼 태양을 달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밤인지 낮인지. 자, 그래도 나는 모든 걸 놓고 떠날 거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도 나는 떠날 거야. 근데 월식이라고 한다면 좀 반대 의미가 돼요. 자, 월식은 뭐예요? 달은 모호해요. 그런데 지구의 그림자 달을 아예 가려버렸어. 더 어두워지긴 했지만 굉장히 명확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확실해져.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기보다는 떠나는 게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든 거를 다 놓고 떠날 거야. 이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컵 9번. 자, 9번 카드는 지금 주인공이 빠끗빠끗 웃고 있죠. 팔짱을 끼고. 자, 뭔가 되게 뭔가 상인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컵을 9개를 딱 진열해 놨어요.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얼굴도 웃고 있고 가진 것도 많아.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은 되게 만족하고 있는, 너무 즐거워, 많은 걸 얻었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보통은 저 컵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저기 금송아지야.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저렇게 큰 금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들 이렇게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에 금덩이 이렇게 쌓아놨으면 어때요? 보고만 있어도, 아니면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막 즐거워한다면 너무나 좋은 건데, 문제는 등 뒤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금덩이가 여기 있는데 이걸 보고 웃는 게 아니고 뒤돌아서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과시 자랑이에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뒤에 금덩이 많아, 내가 얻은 게 많아,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즉 자만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 집에 갔더니 명품백을 종류별로 쫙 지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막 웃고 있어. 꼴보기 싫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떠한 만족하는 것, 성공하는 것들을 무언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본인한테는 너무 좋지만 조금은 너무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거나 너무 즐거운 티를 내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뭔가 본인이 너무 자랑질을 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6%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에요. 자, 10번 카드는 누가 보면 좋은 카드죠. 이거 너무 안 좋아, 무지개가 떠서 난 싫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부부는 서로 팔짱을 끼고 아이들은 춤을 추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거기에 컵이 10개가 반짝반짝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그냥 만족하는 카드인데 대만족이에요. 만족. 그래서 보통 이거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쓰이는 카드예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리는 인물들은 어떤 가족같이 보이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야 가장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도 본인만 잘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뭐 가와만사성, 이러한 키워드도 있고요. 자, 어쨌든 키워드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카드를 해석할 때 이게 결론 카드로 딱 나와서 그럼 대만족하고 뭐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카드가 하나 더 나왔는데, 뒤에 카드가 뭐 죽음 카드 이렇게 나왔어. 너무 행복한데 죽어. 뭐 탁 카드 나와서 너무 행복한데 벼락 맞네. 뭐 악마 카드 너무 행복한데 악마 유혹에 빠져.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이 카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카드가 있는데 그 뒤에 안 좋은 카드가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앞쪽에 좋았던 키워드가 하나가 뒤에 카드하고 붙어서 연결이 돼요. 이 카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뒤에 카드가 붙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죽은 카드가 붙었다면 행복한데 죽어가 아니라 뭔가 가족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같이 묶여진다거나, 악마 카드라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유혹에 빠지거나, 탑이라고 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좀 이런 느낌이 강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왜냐면 너무 롤러코스터가 되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이 카드가 좋긴 하지만 뒤에 카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덩달아
더 크게 안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카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동전 카드죠. 코트 카드. 자, 기본적으로 페이지 시종, 소년, 그러니까 신분권이에요. 그 다음에 기사. 기사는 다 알듯이 뭐든지 반복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작해서 뭐예요? 완성으로. 그래서 기승전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컵 페이지. 자, 기본적으로 이건 컵을 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녹아져 있죠. 그래서 감정이 우리가 지팡이는 열정이니까 열정이 많아. 자, 감정이니까 감정이 많아. 근데 어감이 감정이 많아. 야, A가 너한테 감정이 되게 많대. 그러면 어감이 어때? 나한테 불만 있나? 거기서 쓰이는 감정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많대가 아니라 앞에 좋다 나쁘다를 빼버리면 그냥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감정이. 너 나한테 감정 있어? 나는 거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 이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감상 보통 그럴 때 감정이 많다는 거는 감정이 풍부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자, 그리고 그걸 보통 이제 다정다감 또는 되게 자상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이는 페이지는 자, 그림에서 컵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물고기 막 말을 하고 있죠. 그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달변가라는 즉 말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수다쟁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상황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말이 많아져. 어떨 때 말이 많아지나요? 흥분했을 때. 그러니까 왜 흥분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뭔가를 설명할 때, 설득할 때, 또는 변명할 때, 이럴 때 말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게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말이 많아지는 상황. 두 번째는 주인공이 페이지인데 신부름꾼이에요. 근데 옷이 핑크색에다가 코발트색에다가 되게 좀 화려하죠. 그래서 멋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쟁이라는 키워드는 뭔가 화려해지는 상황, 멋을 내야 되는 상황, 또는 어떤 인물이 되게 멋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달변가에서 만약에 직업적으로 오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성우, MC, 아나운서, 또는 어떤 영업직일 수도 있긴 하겠죠. 말을 많이 해야 되나? 자, 멋쟁이는 모델, 배우, 요즘에 이제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뭔가 목과 관련되어 있는 화려한 직업군에 속할 수 있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 긍정적인 얘기고요. 그럼 만약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말도 잘하고 되게 멋있는데 말이 잘해. 기본적으로 사기꾼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람둥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사기꾼 기질이 농화. 저는 이 카드 항상 볼 때마다 노홍철 씨가 생각이 나요. 이 느낌이 너무 강해. 되게 옷도 되게 특이하고 근데 말도 너무 잘해.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보면 사기를 잘 치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예능을 안 했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여기서 모든 페이지는 뭔가 시작의 의미가 있어서 다 성실하다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자, 기사는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감정이 풍부한 기사, 되게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기사예요. 자, 기사 카드에서 항상 중요시 봐야 될 게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걸어가고 있죠. 자, 말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 즉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 저는 이거를 정도를 걷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그 다음에 편법을 쓰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말은 달려야지 왜 걸어가. 근데 원래 말은 걸어다녀요. 특별할 때 뛰는 거지 평상시에 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고 빨리 달리는 게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이야. 두 번째는 주인공이 지금 컵을 들고 가요. 자, 컵을 들고 가고 있다는 거는 컵 안에 뭐예요? 감정을 담아서 듬뿍 담아서 누구한테 가고 있어. 그쵸? 그래서 프로포즈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뭔가 청혼하고 고백하고. 이거는 연애에서는 프로포즈지만 일적으로 보면 뭐예요? 되게 정상적이고 괜찮은 제안을 누군가 나한테 가져오고 있어. 근데 가져오기만 하나요? 내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프로포즈를 받는다. 그러니까 남녀로 봤을 때 보통 여자분들이 프로포즈를 받는 성향이 강하죠. 남자라고 한다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제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안을 내가 할 수도 있어. 왜? 되게 정상적이고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이 프로포즈라는 거. 그리고 이런 고백이나 프로포즈에서